자,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이요. 트럼프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중에 미국이 더티 피프틴이라고 부르는 한국 등을 포함한 주요 무역거래 대상국에 폭탄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월 1일 날로 이제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하려다가 4월 1일은 만우절이라서 4월 1일 날 이야기를 했을 때 장난치나 이렇게 될까봐 4월 2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내부에서도 미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이러다가 1929년 대공황으로 딱 가는 길목에 서 있고 트럼프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부터 본격화될 미국발 경제 폭탄에다가 최근에 미국에요 합참의장 내정자나 또 미국의 국방부 차관 내정자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이 이제 중국 견제용이지 북한은 한국이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미국이 지금 전략적인 지정학적 구도를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을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면 주한미군이 출동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뜨자면 지금 이재명이가 됐을 때 나타날 우려는요. 아무래도 그가 되고 나면 겪어야 될 게 미국의 지금 한국과의 동맹에서 정리되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요구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안의 문제와 미국발 폭탄 등으로 더 나빠질 거니까 이재명은 이런 경제 위기를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그렇다고 반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재용 그리고 이재명 간의 만남 이후에 이재용 회장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시진핑과 만남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만만찮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손봐야 될 대상국으로 결정하고 강경하게 보복을 하고 그 보복이 오히려 만약에 이재명이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반미 감정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한국이 충돌하고 한국의 경제 위기의 책임이 미국한테 있다고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한미군의 문제가 매우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지만은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 뉴욕에 있죠. 그쪽을 통해서 김정은과 소통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단답을 벗어나서 좀 길게 김정은이하고는 나하고 좋은 관계가 있고 그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뭔가를 이제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지금 트럼프발 한국 안보위기 헤그세스가 엊그제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이 중국 견제의 파트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들으라고 일본에 있는 미군은 중국 견제용이고 너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 언론이 공개한 이 한 대비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곳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본토와 대만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완전히 깨지고 지금 일본에 가서도 그 정도를 했으면 지금 한국은 일본보다 트럼프 측에 훨씬 찍혀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더한 주문을 하게 될 거다. 그동안에 우리는 트럼프의 100억 불 주한미군 부담금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북한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한국이 알아서 해라. 주한미군은 북한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한미군이 꼭 우리를 지키려고 있느냐. 그래서 100억 불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서겠다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모습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1948년이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방어 라인 벗어나 있다고 한국을 이야기하면서 6.25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을 일부 빼거나 딴 데 갖다 놓으려고 또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용도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는 중국 견제 부대라고 하면서 지금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궁극적 타깃은
중국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미군 재배치의 구상을 트럼프의 국방 정책의 최고 브레인, 장관 해거스에서는 그거는 그냥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또라이 가오 마담이고, 실제로는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 내정된 콜비라는 친구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가 굉장히 심상찮아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도 안보. 이 두 가지가 다 이재명이 됐을 때 반미로 가버리면서 모든 안보 책임과 또 경제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내부의 경제 상황은 보면 지금 트럼프 관세 부메랑으로 미국 혼자 호황이었던 시대가 저물고 물가가 오르는데 몇 달째 소비는 위축되면서 소비 심리 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지금 최악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지금 트럼프가 아마 오늘 발표할 상호 관세를 통해서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은 직격탄을 맞고 또 한국의 반도체나 석유화학도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이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 이런 나라, 인도 같은 이런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도 폭탄을 때릴 거다. 그러면 한국의 많은 공장들이 베트남에 가 있고 지금 멕시코에 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한국의 대기업에 문제가 커질 거다. 심지어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한미 FTA가 무너지고 미국이 쇠고기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요구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금을 하지 않던 미국인들이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지금 저금을 갖다가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월 저축률이 4.6%로 팽세의 2배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지갑을 닫고요, 저금을 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주식 하락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13년 만에 최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재협상 수순을 밟아서, 자, 한국이 지금 미국의 칩스법에 의해서 삼성이나 SK가 받기로 했던 보조금도요, 미국이 이제 새로 협상하겠다고 말을 했고, 또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국의 빅테크 대기업의 요구들을 한국이 해결하라,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정쟁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 시작될 건데, 1분기에 한국 수출은 마이너스 2.1%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보면요, 미국 정시가 2년 반 만에 최악인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트럼프가 지금 줄이는 관세 폭탄을 계속하니까 그 역풍이 미국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15% 더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20%에서 15%가 상승되어서 35%의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고, 현재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요, 미국 국민 10명 중에 6명, 60%가 경제 무역 정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인이 과반수가요, 트럼프가 지나치게 관세에 집중하면서 미국에 인플레가 생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55%가 관세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64%가 물가에 집중하지 않는다. 42%가 트럼프 정책에 미국 가계가 경제적 악화 전망이 42%, 가계가 개선됐다는 23%의 CBS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점점 벌써 이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미국에서는요, 지금 시장이 큰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자,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서 제조 공장들이 부흥할 거라 했는데, 부흥은커녕 지금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새로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발 위기가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과의 허니문을 깨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인 중에 테슬라를 갖다가 구매하겠다라는 의향이 18%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미국인 유권자 과반수가 미국의 또라이 국방장관 해거스에서를 옷을
뺏겨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인 70%가 트럼프 관세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의하면요, 경제 악화의 책임이 트럼프한테 있다가 44%, 전 대통령 바이든한테 있다가 34%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겼습니다. 자, 72%가 관세 전쟁이 걱정된다. CNN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61%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MBC 여론조사에서는 54%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유럽의 여론조사에서 51%가 트럼프는 적이라고 하고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유럽인은 9%밖에 없었고, 미국인 48%가 트럼프는 러시아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가 끌고 가는 지금 배란급 세계 무역 정책, 즉 관세 폭탄은 미국도 금융 위기급의 충격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는 높은 관세 장벽 아래 성장이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GDP가 4% 감소할 거고 물가가 2.5%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1929년에 대공황급 충격이 올 수 있다. 트럼프 상호 관세가 미국에서 터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도 트럼프한테 질렸다. 벌써 한때 둘이가 사이가 좋았는데요. 자, 그래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미국 대공황을 이끄는 것도 당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당시 공화당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고강도 보호무역 조치로 대응하려고 하면서 이 법을 추진했다가 세계 경제를 파산에 빠뜨렸는데,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그때 스무트 홀리 법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당선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 당선되냐? 지금 벤스 부통령을 대통령, 자기가 부통령으로 이렇게 갔다가 당선되자마자 벤스가 물러나고 자기가 대통령을 승계한다. 이런 편법으로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겠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경제를 이렇게 망쳐버리면 아마 미국에서 최초로 중간에 쫓겨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